얼마 전에 발표한 초과이익 환수. 네. 그죠? 이 초과이익 환수도 이제 초과이익 환수를 갖다가 완화시켜 주겠다. 네. 내용을 얘기했죠. 원희룡 국토장관님께서 네.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은 네. 이거 발표한 그날부터 그 이후부터 재건축 물건들이 그렇죠. 막 계약이 되기 시작하고 팔겠다고 내놓은 물건들이 다시 들어가고 싹 다 들어가죠. 했는데 지금 조용하단 말이에요. 네. 그냥 그래도 팔아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나? 네. 아 그럼 나도 조용하게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이거를 제대로 잘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에 적긴지 아닌지 그렇죠. 혹시 또 가지고 계시면은 팔려고 내놨던 물건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초과이익 환수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안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손을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밑줄 쳐놓은 부분이 일단은 1주택자 중에서 장기로 보유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아예 50%를 감면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 개시 시점 자체가 빠르면 빠를수록 부담금이 많이 나가는 거고요. 이 부담금 개시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조합원들은 부담금이 줄어드는데 지금은 이런 사업 추진부터 시점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조합 설립 이후부터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금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되게 엄청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많이 줄죠. 사실은 뭐 구역 지정되고 이 시기부터 재건축 가격은 크게 올라가게 크게 되는데 올라가죠. 예. 그 이후에 시점을 잡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사업에 대한 수익을 좀 낮춰줄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나갈 수 있는 제초한 부담금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1주택자 장기 보유자들은 실제로 내는 금액이 지금 100이라고 하면은 네. 한 20-30%밖에 안 되겠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다주택자 분들은 한 50 정도로 경감하게 되고.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뭐 재건축 그죠? 네. 초과이익 환수 때문에 못했던 지역들이 이제 빨리 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게 세금이 좀 뭐 줄어들게 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재건축을 하기 어려웠던 지역들이 이제는 재건축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실 시장 내에서 불가능했던 지역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가능하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그것보다 가격이 몇 배는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면제 기준이라는 게 네. 수익이 3천만 원 이하는 아예 초과 이익과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1억을 올리면은 네. 그 전체적인 풀도 줄어들고 돈을 내야 되는 분들도 많이 빠지고 네. 거기다 50%까지 경감을 하니까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완화시켜 주면은 네. 재건축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구독자분들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값이 뭐 떨어지는 조정되는 하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그래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으면 못 하겠지. 네네네.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수익이 구조가 개선이 되니까 네. 투자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예를 들면 차익이 5억 났는데 5억을 다 내려면은 안 돼. 재개발 안 하고 말아요. 이렇게 이제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2억 5천으로 깎아줘요. 그럼 2억 5천 정도는 낼만하네 하고 안 하던 사업지들이 일단 사업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5억 내야 되는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2억 5천만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2억 5천밖에 안 내니까 사업이 되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가격 상승하는 속도라든지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수요가 몰리니까요. 이 깎아지는 2억 5천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시장의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2억 5천이 깎아지면 2억 5천이 오를 줄 알았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사업이 일단은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사업이 빨리 되고 진척이 빨리 되는 만큼의 가격이나 시장에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게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재건축을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만약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완화가 된다면 네. 우리가 재건축을 이제 투자하려고 하신 분이 어디를 사는 게 가장 좋을까?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까? 예를 들어서 이제 1번으로 이제 강남이 있고 네. 2번으로 이제 목동 중간급이잖아요. 네네. 이제 목동이 있고 그 목동 계시고 계신 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목동이 있고 세 번째로 노원구 쪽이 있어요. 제일 좀 약간 가격이 조금 제일 저렴하죠.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강남권
그다음에 강남 여의도 포함, 네. 그다음에 이제 목동권, 네. 송파 정도 그죠? 강동, 네. 그다음에 네. 노원구 쪽. 네. 이 세 군데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까요? 저는 아무래도 집값이 저렴한 노원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노원이 지금 굉장히 가격이 많이 조정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강남하고 목동 쪽은 가격 조정이 많지 않은데 네. 노원 쪽은 좀 많이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이제 대폭 특별법 만들어서 완화시키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한테 거래가 가장 많이 된 지역이 1기 신도시 중에 일산이었어요. 그만큼 집값이 저렴하다라는 것은 많은 투자 수요 유입에 일단은 뭐 자금 자체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많은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네. 판단돼서 좀 네. 노원 쪽이 가장 많지 않을까. 노원 뭐 옆에 보면 이제 우리 도봉구 쪽, 네. 창동 이 일대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일단은 가격이요. 네. 접근성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걸 좋은 걸 네. 누가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게 네. 아니라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 여건상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큰 사람들보다 자본력이 작은 사람들의 수요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뭐 초과이익 환수 돈 가격이 올라가면 다 뺏어간다. 거기다 네. 종부세에다가 뭐 온갖 세금을 다 때리고 다주택자 중과세까지 하니까 그럴 바에는 돈 벌어봐야 다 세금으로 낼 바에는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이게 폐지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서 투자 금액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지역. 그러면서 재건축이라는 것이 일단 확실한 호재인데 강남이나 여의도나 뭐 목동이나 이런 데는 가격이 빠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장 가보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뉴스나 있는데 실제로 시장 가보게 되면은 노원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개발돼서 수익이 발생을 할 건데 가격이 저렴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로 낮아진 지역들이 훨씬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 이권대님이 얘기했지만 일산이 단순하게 가격이 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삼본이나 중동이 더 싸거든요. 근데 왜 일산을 가느냐? 일산은 이제 주거 인프라라든지 또는 교통 여건이라든지 거기에 일자리까지 만들어지잖아요. 영상 방송 영상 컬처밸리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도 만들어지고 교통도 만들어지는데 인프라까지 좋은데 혼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노원구가 보면은 교육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대치동과 뭐 얘기가 서로 학군과 좋은데 찍으라면 넘버 3 안에 드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다가 GTX 노원역에 창동역에 들어가죠. 광운대역에 들어가죠. 거기다가 대단지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전부 다 재건축 연화를 채워놨으니 거기에 이렇게 파문 하나만 던져놓으면 그 파문이 파도가 돼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거죠.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와이프랑 얘기하죠. 아 그래. 좋은 말씀. 저도 그 말에 되게 동감을 합니다. 네네네.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강남이나 목동, 여의도 조정이 됐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떨어진 폭이 크지 않잖아요. 또 서울시 적주로 밀고 있고. 근데 노원 같은 경우는 왠지 지금 막 소외받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하락폭이 좀 제법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몇몇 그죠? 거래가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조금 떨어졌으면 사도 되겠네라는 심리가 더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일단 강남하고 일단 여의도, 목동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막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나 이렇게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실거주까지 해되면은 그렇죠. 전세 놓고 갭 투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노원 쪽은 토지거래 허가가 아직 묶이기 전인 상태고 여기가 한 48,000가구 되는데 그냥 불 붙어서 난리가 나면 그때 묶을지언정 그 전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묶습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사람들이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여기서 네.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두 분이 빼놓으신 게. 뭐냐면 어젠가 발표했잖아요. 네. 종부세를 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개수로 하다가 네. 이제 가액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목동이나 뭐 사실 강남 쪽 재건축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두 개 가지고 있으면 난리 나는 거고. 그럼요. 뭐 아니 그 가액으로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가액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가장 많은 또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남의 네. 한 채를 가질 수 있는 금액과 노원구의 한 4채 정도? 3, 4채 정도를 가질 수 있는 갭으로. 금액이 비슷하고 세금도 비슷하게 내게 되면은
세 개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와 한 개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아무리 한 개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세 개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양도세가 확실히 낮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죠. 그다음에 또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지금 이걸 팔아서 자녀들한테 또 하나씩 사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나눠줄 수 있는 그렇죠. 거, 깔끔하게. 네. 그리고 강남보다는 노원보다는 당연히 강남 선호도가 높지만 아, 그렇죠. 어쨌든 노원도 재건축이란 확실한 호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재건축이 완료되고 팔고 나와도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제 때문이라도 네. 노원구 쪽이 조금 인기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런 댓글 달릴 수 있어요. 아, 니네가 또 노원구 몇 개 갖고 있구나. 저 노원구 하나도 없습니다. 노원구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노원구 있습니까? 저희 팔 거 없습니다. 노원구 살 게 없습니다. 이거 저는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초과이익 환수가 완화가 되면은 우리가 재건축이 좋아질 것 같고 서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강남, 목동, 노원구 중에서 노원구가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의견으로 통일을 받고요.